성가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쌤의 역사 수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요? 역사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한자가 사용됩니다. 진할력, 역사사. 억겁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가 그동안 지나온 것이 역사란 뜻이죠.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인류가 끝없이 높고 화려한 마천루를 세우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발자취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기록이죠. 인류의 역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곧 역사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생겨났던가요? 아니죠. 문자가 있어야 기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자는요, 분명히 인류가 생기고 좀 나중에 등장한 그런 발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주 먼 옛날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방법은 있죠. 당시 사람들이 놓고 간 유물, 살았던 흔적이 담긴 유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삶을 파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지나온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 역사시대도 더 이전의 시대가 존재를 하죠. 더 이전에 까마득히 먼 과거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먼저 선자를 붙여요. 그래서 기록 이전의 역사를 의미하는 선사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사시대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죠. 둘 다 지금 석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석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돌석자입니다. 돌로 만든 도구를 썼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선사시대를 석기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대충 봐서도 알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돌들 중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그런 석기를 비교해보면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 드디어 인류는 돌덩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청동기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바로 이때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명 탄생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를 기록이 존재하니까 역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훗날 청동보다도 단단하고 찾기 쉬운 철을 인류가 녹일 수 있게 되면서 철기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철은 아직까지도 인류가 정말 흔하게 쓰는 그런 금속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류가 등장한 대륙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아프리카죠. 이 아프리카는요, 무엇보다 따뜻해가지고 인류처럼 작고 연약한 포유류가 살기 너무 좋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루시라는 이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 바로 최초의 인류 흔적입니다. 이 인류는요, 아주 천천히 반경을 넓혀가면서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그러던 와중에 그들의 발걸음이 한반도에도 당도하게 되었으니 그 시기가 바로 70만 년 전입니다. 물론 그때쯤이라면 이미 인류의 진화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깝긴 하겠네요. 자, 한반도로 가봅시다. 이 그림은 한반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구석기 유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위주로 꼼꼼하게 보시되 이번 영상에선 두 가지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건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바로 검은모루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청원 두루분 동굴입니다. 이 두루봉 동굴은요, 흥수아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흥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흥수아이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흥수아이의 옆에 바로 이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가본 경험 있을까요? 장례식장 가면은 죽은 사람 옆에 이 꽃을 두는데 혹시 그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국화꽃이죠. 흥수아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국화꽃을 흩뿌려 놓은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슬퍼하며 추모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루봉 동굴에서 원시신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적의 이름을 보니까 대체로 다 어떤 말로 끝나나요? 맞아요. 바로 동굴 이런 단어들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검은모루 동굴, 두루봉 동굴, 무슨 동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디에서 거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동물이죠.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바위그늘, 막집 이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냥 동물에서 사는 게 제일 간편했겠죠. 근데 여기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좀 더 뜯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네,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죠. 호모 에렉투스 시기부터 인류는 불을 통해서 사냥한 동물을 막 익혀 먹으면서 몸이 더 건강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사냥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요, 사냥, 즉 수렵 활동,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는 채집 활동, 물고기를 잡는 어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를 채웁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한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렵 채집 어로는 단점이 많아요. 그 지역의 동물, 그 지역의 열매가 씨가 마르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짐 싸들고 이사를 해줘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동 생활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동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동굴에다가 거주지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네, 뚝딱뚝딱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름처럼 돌로 만든 석기를 사용합니다. 자, 돌끼리 부딪히면 조각이 떼어져 나와서 뾰족해지는데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동물의 가죽을 찢기도 하고 빻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만든 석기를요, 떼어 만든 석기다 해서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뗀석기에는요, 집게, 주먹도끼, 그리고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등장한 쓴배찌르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도구가 더욱더 정교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쓴배찌르개는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작고 날쌘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촉 정도의 크기, 창촉 정도의 크기라서 이렇게 뾰족한 돌 끝에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집어 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자, 우리 집게와 주먹도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투박해 보여요? 한눈에 봐도 집게가 조금 더 투박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주먹도끼처럼 정교하게 생긴 석기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 부르는데요. 이런 정교한 석기가 프랑스 아슐리안 지방에서 처음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서구권에서는요,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오로지 서구권에서만 발견이 된다라고 하고, 또 동양권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이 발달이 좀 뒤쳐져가지고 집게처럼 투박한 석기밖에 발굴이 안 된다. 이런 모비우스 가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실제로 근데 그 전까지 동양에서는요,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이 안 되고 있었어요. 되게 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발굴되며 모비우스 가설을 정면으로 반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하인드 일화가 주먹도끼에 숨어져 있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석기 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두 돌을 열심히 부딪혀서 돌을 깨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이 돌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열심히 막 비비고 문대면 돌의 표면이 훨씬 매끄럽게 갈리면서 더욱 정교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들은 표면을 갈아 만든 새로운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기 말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기원전 8000년경 빙하기가 끝나게 되면서 토끼, 사슴처럼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작은 동물이 왕성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하고 작은 석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해지면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석기,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이름 따나 갈아 만든 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보다는 경제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남거나 보관해야 되는 음식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음식을 비축하고 담아둘 그릇, 바로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늬가 마치 머리빗의 그런 살 있죠. 그거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빗살무늬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시기에는요, 동물의 뼈와 또 흙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바퀴와 바늘을 만들어서 옷 같은 거, 의복을 제작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점점 지금 도구가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신석기 시대 인류는요, 구석기 시대의 인류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움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은요, 지금 보면 살짝 땅이 파여져 있죠. 반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화덕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요.
신석기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쌀을 재배하지는 못하고 조, 기장, 수수 같은 여러 잡곡을 재배하는 수준이기는 하나 인류가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자연을 일구어내었다라는 점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원시 신앙은 존재를 했습니다. 해, 달, 별, 바위처럼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그리고 호랑이, 곰과 같은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리고 오늘날의 무속신앙과 같이 그런 무속신앙과 유사한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 토테미즘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단군신화,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 믿는 부족 여기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고조선 배우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합치면 선사시대가 되죠. 선사시대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해볼까요?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구조인데요. 지금 선사시대만 해도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평등한 사회였죠. 계급이 존재하려면 사회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굉장히 그 부족의 규모가 작았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사시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부터를 기록이 존재하는 역사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사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동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동전에 이상한 약품을 바르고 막 면봉으로 싹싹 문질렀더니 동전이 글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동전은 절대 뭐가 비치지 않을 것 같고 되게 지저분한데 반짝반짝 빛이 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전 뭘로 만들죠? 동전은요, 동으로 만듭니다. 은으로 만들면 은전이 되겠죠? 이런 동은요, 화폐뿐만 아니라 트로피나 아니면은 메달과 같이 여러 가지 시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죠. 근데 그렇다는 건 그만큼 동이 어떤 금속이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발에 채이는 게 동전이라서 많이들 잊고 살지만 동은 사실 굉장히 귀한 금속이랍니다. 희소 가치가 높은 금속이에요. 꽤. 청동은요, 동 중에서도 조금 푸른빛을 띠면서 산화하는 그런 동을 말합니다. 이 청동은요, 금속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구리, 주석, 아연 등의 합금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요, 높은 열을 이용해서 이 금속들을 녹이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아래와 같은 틀에 부어서 여러 가지 청동으로 된 도구들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갈아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죠. 무수한 시간의 흐름이 이런 발명으로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동기 시대의 청동 도구들에는요, 청동 거울, 장신구, 방울, 그리고 검, 도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나 역사책에서 청동 거울을 본 친구들은 저렇게 푸르스름하고 녹슬고 내 얼굴이 하나도 안 비치는 게 어떻게 거울이야 이런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한 동전 영상 기억나나요? 이 청동이라는 게 이렇게 녹슬면은 좀 이상하지만 녹이 슬기 전에 반딱반딱 잘 닦아 놓으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비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요 획기적인 신재료 청동. 하지만 청동은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청동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에도 메달이나 화폐에 이용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했잖아요. 따라서 모두가 사이좋게 나눠 쓸 수가 없죠. 누군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귀한 청동을 손에 넣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단점은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의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구리가 있잖아요. 구리는 전선 만들 때 쓰죠. 전선 막 구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청동도 무르다는 뜻입니다. 청동으로는요, 농사는 꿈도 못 꿨어요. 애초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누가 농기구에 갖다 써요. 거기에 더해서 단단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농기구가 부러질걸?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사를 짓는 데에는요, 석기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는 석기는요, 반달돌 칼입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로 만든 칼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칼날이 되겠고요. 이 구멍 두 개에다가 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손에 걸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바로 실사용 사진입니다. 자, 그릇도 여전히 토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인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빗살무늬 토기와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바로 빗살무늬 토기의 상징인 이 빗살이요. 청동기 토기에는요, 보이지를 않죠? 이 빗살이라는 것 자체가 토기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건데 아무래도 도자기 굽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빗살이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끝이 뾰족한데 민무늬 토기랑 미송리식 토기는 끝이 좀 판판하거든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아무래도 신석기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모래 같은 거에 꽂아서 써야 됐다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에는요, 평야지대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평평한 땅에 세워둘 수 있는 그런 토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활상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좀 더 알아봅시다. 여전히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로 있고 그리고 농사도 했는데요.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벼농사, 쌀재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도 움집을 짓긴 했는데 신석기 시대랑은 조금 형태가 다르죠. 일단 신석기 시대에는 반지하 구조라고 했다면은요, 청동기 시대는 지상가옥, 즉 땅 위에다가 짓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덕의 위치도요.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정중하게 화덕이 있었다면은 청동기 시대는 약간 구석으로 조금 치우쳐서 화덕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까 반짝반짝 빛나는 청동 도구들을 같이 확인했죠? 이 청동 도구들의 단점 중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겁나 희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걸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청동을 손에 넣지 못해. 이 파워 밸런스의 붕괴는 곧 평등 사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즉, 청동기 시대 드디어 사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계급 사회가 시작된 것이죠. 강력한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청동 도구를 손에 넣은 이들은요,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관합니다. 일단 제사장이 되면 이렇게 삐까번쩍 화려한 청동 이런 제기들을 막 몸에다 걸 수도 있고요. 또 신과 가까운 위치에서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니까 그만큼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힘이 강력해지고 힘이 강력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우두머리와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의 우두머리가 같은 형태의 정치를요,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청동기 사회가 계급 사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우리가 강화도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큰 고인돌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유적일까요? 얘가 바로 부족장의 무덤입니다. 부족장이 한 명 죽으면요, 이렇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돌을 끌고 이 돌을 여기다 세워. 그리고 그 돌을 2개 세운 다음에 여기를 다 모래로 채우고 이 위에다 덮개돌을 또 질질 끌고 올라오고 여기 모래를 다 빼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무덤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부족장의 파워가 강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강력한 부족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는요, 부족은요, 거의 국가급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방어시설들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어시설들, 여기 나와 있는 울타리가 목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길은요, 나중에 물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들의 발을 묶어둘 수 있는 환호라고 불리는 방어수단인데 이렇게 2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될 성벽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어딘가 잠깐 필기해 둬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